네, 오늘은 첨단 교보제를 동원해서 파동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을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게 y는 xt, a sin k, x-vt 이런 기본 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되는 것은 사인 함수의 모양. 그래서 이러한 사인 함수 모양의 기본 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모든 파동이라는 게 꼭 사인 모양일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 조화 진동, 단순 조화 진동 같은 경우는 이런 원운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요 각도만큼 돌아갔을 때 이 지점의 높이 이렇게 뱅뱅 돈다고 쳤을 때, 그래서 이 각도를 세타로 놓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식에 맞춰서 보자면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x 라디안만큼 이게 이제 돌아갔을 때 높이가 사인 x가 되는 거니까 그 높이들을 x 값에 따른 높이들을 쭉 이어보면 이러한 사인 곡선이 나오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운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런 형태의 곡선은 안 나올 거예요. 이건 한번 나중에 따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이런 원운동을 상정하고 이 사인 곡선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인 형태의 파동이 있고 그것이 마이너스 vt, x 마이너스 vt 만큼 있다. 이 시간 요소가 들어간 거는 이게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속도 v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죠. x 라디안만큼의 그 x에 관한 요소와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동하는 요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유심히 보면은 축은 x축, y축 이렇게 돼 있고 t를 넣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t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t가 0일 때, t가 예를 들어서 1일 때, 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t가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은 이런 이동으로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예를 들어보자면, 그리고 이제 요 A라는 거는 진폭이니까, 이게 A가 크면은 요 진폭이 이렇게 더 크게 그려지는 것이고요. A가 작으면은 진폭이 더 낮게 그려지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요 K가 들어간 거는 요걸 우리가 파수라고 부르는데, 파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람다분의 2파이로 정의가 된 값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 그래프에 파이 대략 3.14지점에 파이라고 이제 기입을 해놨는데, 요 지금 파동 같은 경우는 딱 한 파장이 죄송합니다. 여기를 2파이로 해야 되겠네요. 바로 바꾸죠. 2파이. 그래서 이거는 한 파장이 2파이에서 정상적으로 끝나는 경우, 즉 요거를 한 바퀴 2파이 라디안만큼 3.14만큼 돌았을 때 요게
한 바퀴가 돌면서 출렁하는 게 하나가 생성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표준이다. 표준으로 이걸 잡고 어떤 기준점, 벤치마크 같은 걸로 잡는다면 그러면은 요거는 딱 그 기준에 맞는 거. 즉, 요 람다라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 이제 람다죠. 람다가 2파이인 것이 파수 1이 되게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람다분의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람다가 2파이일 때 파수가 1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파수를 정의를 해 놓으면 어떤 일이 되느냐. 자, 요거를 쭉 압축을 시켜가지고 더 약간의 고주파로 만들어 본다. 짧은 파장으로 만들어 본다 했을 때 2파이 안에 파장 2개가 들어가는 만약에 이제 이런 꼴이 됐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람다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파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K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는 2가 나와요. 그 의미는 요 2파이라는 어떤 기준 벤치마크 안에 파장 2개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파수가 의미하는 바는 얼마나 이게 압축이 돼서 쪼글쪼글하게 됐느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수가 3이다 그러면은 이 2파이 요 안에 파장 3개가, 3파장이 들어가도록 더 쪼글쪼글한 게 나올 거고요. 파수가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람다는 이제 4파이 그 정도가 되는 거니까 한 요 정도가 되는 요 꿀렁하는 요런 파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수가 의미하는 거는 2파이 안에 몇 파장이 들어갑니까? 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파수까지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최대의 난관은 사실은 이 오메가, 각 진동수라는 건데, 이 각 진동수는 보자면은 요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요식도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어 파수가 2인, 요런 파장이었다. 근데 요게, 요 파수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움직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똑딱 할 때 요만큼 같다면, 1초 동안. 그러면은 1초에 2파이를 움직인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 속도 V는 2파이가 되겠죠. 예. 여기서 V는 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개념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딱 했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느리게 간다면 똑딱 한다면 이 정도만 왔다. 예. 그러면은 V는 파이가 되겠죠. 뭐 이런 식의 V는 뭐 하등 어려울 게 없는 이동 속도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메가는 뭐냐? 이 오메가는 쉽게 KV잖아요. 오메가는 KV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둥. 이거 말고요. 파수 1인 거부터 해볼게요. 파수 1의 V는 2파이인 경우. 이게 파수 1인 거고, 요게 속도 V는 2파이, 뭐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이겠죠. 1초에 2파이만큼 갔다. 그러면 똑딱 할 때 1초 후에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요 속도입니다. 똑딱 요 속도인데 요거가 그러면은 1초에 2파이를 갔다는 것이 예로 보자면 몇 바퀴를 돈 거랑 똑같으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오메가라는 건 각 진동수니까. 그래서 똑딱 하면서 이게 2파이만큼 갔다는 거는 한 바퀴 정도를 돌았다는 거고,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는 파수 1인 경우에 그대로 똑딱 이렇게 간 부위가 각진동수와 동일한 2파이가 됩니다. 각진동수는 똑딱 1초 동안에 한마디로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죠. 요걸로 쳤을 때 한 바퀴고, 요 빨간 걸로 보면 요만큼, 요 한 파장만큼 1초에 간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속도를 좀 더 느리게, 똑같이 파수는 1인데 파이만큼 똑딱 할 때 똑딱 했을 때 요만큼만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속도는 파이만큼 움직인 건 뭐 명약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반바퀴 파이만큼 간만큼 그 길이만큼만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각진동수도 반바퀴에 해당되는 파이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오메가가 사실은 여기 KV하고 V를 곱한 게 오메가 값인데, 여기서 K하고 V를 곱하면 1이 나오는 것과 일치합니다. 다른 예로 좀 더 느린 2분의 파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반복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파수가 1인 경우는 V가 각진동수 오메가하고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비교를 위해서, 요거는 여기 잠깐 놔두고요. 비교를 위해서 이번에는 파수가 2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파수가 2인 경우는 처음에 2파이만큼 이동했을 때를 상상해 보면 똑딱하고 1초 후에는 2파이만큼 이동을 했는데, 이거는 예로 보면은 파장 2개, 2파장만큼 이동을 한 거고, 이걸로 따지자면은 그 똑딱하는 사이에 이게 2바퀴를 돈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각진동수는 4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2하고 K하고 V를 곱해서 4파이가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똑딱하는 사이에 2파이가 V만큼 V 속도로 이동을 했는데, 요게 요거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각진 한 바퀴 돈 거니까 2파이만큼 돈 거로 볼 수 있지만, 이 쪼그라든 얘는 똑딱하는 같은 V 속도 V는 같지만 2바퀴를 돈 거니까 4파이를 돈 것과 같은 4파이를 2바퀴를 돈 이런 형태에서 각진동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같은 똑딱이지만 요 파란색의 똑딱은 똑딱 하면서 V와 각진동수가 동일하게 한 바퀴씩 이렇게 따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경우 파수가 2인 경우, 더 쪼글쪼글해진 요 경우는 똑딱 할 때 이만큼 이동했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 얼만큼 이동한 거랑 똑같냐? 2바퀴 돈 거. 그래서 4파이에 해당되는 각진동수가 나옵니다. 이게 잘 안 보였군요. 이렇게 비교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파장이 2파이 기준에 딱 맞는 것과 그거보다 더 짧아진, 이거는 주파수가 더 높아진 거죠. 이런 형태의 두 가지 파장에서 같은 V 속도에서 각 진동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를 했고요. 그 의미는 똑딱 하는 사이에 몇 파장이 지나가느냐 이거죠. 이게 똑딱 하는 사이에 한 파장, 한 바퀴가 지나간 거, 얘는 똑딱 하는 사이에 두 개, 두 바퀴가 지나간 셈이 돼서 각진동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K하고 오메가의 의미를 알아본 건데요. K는 어렵지 않게 사실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걸 생각해 보면 람다에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파수가 이렇게 1이냐 2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한마디로 이 2파이 안에 파장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나가 들어가느냐, 두 개가 들어가느냐, 또는 세 개가 들어가느냐 등등의 파수로 이해를 하면 된다. 오메가는 이제 우리가 시간과 관련된 VT 요 항목을 따질 때 그냥 속도만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속도이지만 파수가 1인 것과 2인 것은 몇 바퀴를 돌아가느냐, 이 원운동에 몇 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가를 비교를 해야 될 때는 우리가 각진동수 개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렇고요. 우리가 양자역학을 할 때도 항상 그 K값이 에너지와 관련된 값으로서 K값이 항상 정의가 되고, 특히 자유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K값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퓨리의 변환을 이용해 가지고 그 개념으로 우리가 기술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K값들이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파장이 연속적으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K값이 점점 줄어드는 모든 스펙트럼들을 보는 거고, 또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늘어나는 스펙트럼들을 죄다 모아서 적분을 하는 형태가 되고, 그런데 그 양자역학에서도 이 K값은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되죠. 사실 오늘 요 포스팅에서는 K값 자체보다도 오메가 쪽 설명에 좀 방점을 두고 싶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이바이.